안녕하세요. 금속노련 유튜브 금속공장과 금속나바시를 진행하고 있는 전종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속나바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조직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노동조합은 올해 설립됐는데 그래서 곧 단체협약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토요일을 무급으로 요구할지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생각해 봅시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다수 시급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토요일 유급하는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우선 관련된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기법 50조에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주간의 연장근로, 즉 일주간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다 합쳐서 몇 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노동시간은 일주에 40시간이지만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다 합쳐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사유와 기간, 범위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에서 플러스 8시간까지 즉 20시간까지 연장근로 또는 휴일의 근로를 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에 보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우리 30시간 미만 사업장 주당 20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법을 연장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특례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재난 관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 장애 고장 등 돌발 사항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네 번째,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가지고 그 업무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섯 번째,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연구 개발하는 경우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12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킬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번, 2번, 3번은 설비가 고장이 났는데 퇴근하실 거예요? 사람이 다쳤는데 재난이 일어났는데 즉 업무량 대폭 증가로 많은 기업에서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주당 52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에 종종 등장하죠. 그리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즉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제한, 즉 택시나 버스 등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주당 12시간보다 더 근무시킬 수 있다. 다만 근무와 근무 사이에 몇 시간, 적어도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근기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54조에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휴게 시간은 유급, 무급, 무급입니다. 그래서 4시간에 대해서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죠. 휴게 시간은 무급이다. 그런데 그리고 언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를 하기 전에 주거나 근로를 마치고 주거나 안 된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휴일, 즉 평균 일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주휴일이라고 하죠. 다만 시행령에서 전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번 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요. 그 공휴일을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라면 다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이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나와 있는 공휴일, 즉 우리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법이 개정되고 모두에게 시행돼서 이런 휴가가 유급휴일이 됐다. 예, 이 정도 법적 상식을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 그리고 40시간으로 줄었어요. 과거에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이었어요. 그리고 4시간 줄어서 44시간, 그리고 현재는 40시간이죠. 이 시간이 다른 건 우리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거나 혹은 야간 근로를 할 때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인 경우에는 법정 노동시간 48시간에 주당 주휴시간 8시간, 요게 일주잖아요. 일주. 그래서 1년은 365일을 일주로 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7일. 그리고 이건 연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12 하면 243.3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시간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243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44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44시간 경우에는 법정 노동시간 44시간에 주휴 하루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곱해주고 주당 노동시간이니까 나누기 7. 그러면 그러니까 연간 소정 근로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12로 나누면 226시간이 나옵니다. 현재는 몇 시간에? 4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0시간에 주휴 하루 8시간 더한 48시간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나누기 12 하면 몇 시간? 209시간인 거죠. 이렇게 소정근로시간, 즉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임금의 지급의 대표적인 게 월급제와 시급제가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간 노동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즉 매월 얼마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제도예요. 매월 기본급을 얼마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시급에 무엇을 실제 노동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제는 월 얼마를, 시급제는 시급에 실제 노동시간과 주시간, 그 다음에 노사가 합의로 유급하기로 한 시간을 곱해서 기본급을 산정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 기본급으로 243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 치자고요. 과거에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이었을 경우, 앞에 보면 여기에는 주유가 들어가게 되면 24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급제 노동자의 기본 시급을 계산해 보면 243만원 나누기 243만원이에요. 그런데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었네? 40시간 몇 시간? 209시간. 그래서 243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얼마? 11,617원이 됐어요. 즉 예전에는 내가 연장근로 했을 때 10,000원을 기준으로 1시간에 대해서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곱해서 15,000원을 받다가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11,627원 곱하기 1.5 15,000원보다 더 받게 되네. 즉 월급제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줄면서 뭐가 인상됐어요? 통상임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급제는 시급에 실제 노동시간 곱하기 뭐요? 주유 곱하기 노사가 합의로 유급으로 합의한 시간을 곱해서 기본금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243만 원이었을 때는 만원에 243을 곱했어요. 그래서 243만 원을 기본급을 받아. 44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줄었네. 44시간 몇 시간? 206시간. 즉 만원 곱하기 226. 226만원. 40시간으로 줄었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볼게요. 몇 시간? 209시간. 그래서 209시간에 만원, 209만원이나 법정 시급제 노동자들이 법정 노동시간이 축소하고 단축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기본급이 주네! 라는 거예요. 기본급이 주네! 그러면 이 기본급을 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급을 인상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토요일을 유급, 그러니까 법정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40시간에 주유 8시간 더하기 토요일 8시간, 그래서 243시간이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시급은 변동 없이 243만원이라는 것 기본급을 저 없이 맞췄던 거죠. 그런데 만약 토요일 무급휴일을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만원에 243시간을 곱해서 243만원을 받는데 이게 209시간으로 되면 209만원이 되니까 만원을 얼마로? 11,627원으로 시급을 조정해서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을 곱해서 시급 저 없이, 기본급 저 없이 갔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 통상임금이 계산되는 임금이 만원에서 11,627원으로 올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가는 게 아니라 유급휴일로 갔다 보니 월급제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통상임금이 올랐는데 시급제 노동자들은 토요일을 유급화함으로써 시급의 변동 없이, 즉 통상임금의 변동 없이 그냥 쭉 갔던 거죠. 물론 어떤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토요일을 유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40시간 더하기 주유 8시간 더하기 토요일 8시간 56시간이지만
이 56시간을 곱하기 365 나누기 7 다시 나누기 12 하면 243시간이 나오지만 이 243시간은 최저 조건이고 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 243시간을 더 줄여도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보다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해도 돼요. 그렇게 합의해도 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함으로써 월급제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올라갔는데 시급제 노동자들은 똑같이 통상임금에 변동이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노동조합의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 무급을 이유로 기본급을 저하할 수 없다. 기본급을 저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토요일 무급에 따라 기본시급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속나발시 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2023년 1월 17일 한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선거 운동을 김만재 위원장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재 위원장님이 한노총 위원장 선거에 3번째 출사표를 던지셨고요. 김만재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공장과 금속나발시는 잠시 1월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렇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런 내용의 교육을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밑에 보이시죠? 제 전화번호와 제 이메일 보이시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금속나발시에도 올리고 해당 조직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녕.